안녕하세요. 물리강사 최승원입니다. 유성고 중간고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출 분석 먼저 해드릴 거고요. 모든 문항을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라서 여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타임스탬프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조금 길고 지루하면은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으로 바로 보시는 거를 권장해요. 그래서 기출 분석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약적으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그리고 학습 가이드, 물리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성고 기말 대비는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될 건지, 이렇게 총 4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출 분석 바로 시작을 할게요. 총 24개 문항이에요. 제가 왼쪽에는 학교 시험지 내용을 그대로 넣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들어 있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주제가 상대론이었고요. 두 개는 완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지에서 나온 문제랑, 그리고 이 문제 출처는 25년도 수특이에요. 올해가 25년도인데 사실 올해 나온 수특은 이제 26 수특이라고 불러요. 26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될 친구들이 공부하게 될 이제 원래 그런 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보면은 이제 물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두 개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나로 나온 제시문, 가나로 나온 제시문, 그 다음에 수소 11, 그 다음에 21, 여기 1121 완전 동일하죠. 그 다음 기억니은 빈칸도 동일하고. 그래서 수특 원문에서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5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였는데 이제 학교 문제는 가나다 선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또 공부를 했었냐면은 이 오른쪽에 보고 있는 화면은 제가 직보 때 준 자료예요. 직보 때 어떤 걸 줬냐면 이오 수특의 모든 문항을 이제 서술형 문제로 다 바꿨어요. 이 서술형 문제로 바꿀 때는 어떻게 디자인이 되냐면은 비단 원문에 있는 답만 찾을 게 아니라 이것이 변형된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즉, 이 제시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내용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거죠. 이건 직보 때 나갔던 자료예요. 양성자 수는 두 개이다. 근데 이제 이 변형 문제에는 질량수, 중성자수, 질량수가 중성자수랑 양성자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전부 다 직접 쓸 줄 알도록 이제 가이드를 한 거죠. 똑같이 나온 문제고요. 두 번째는 주제가 연력학인데 이것도 2호 수특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원문에서는 이제 그림도 들어 있었는데 학교 시험지에서는 이제 그림은 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일부가 바뀐 상황이죠. 역시나 제가 2호 수특은 거의 대부분, 거의 한 뭐 95% 가까이 모든 문항을 다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보면 이제 열을 흡수한다라는 거는 이 Q가 플러스임을 알고 있으면 대답할 수 있고 외부에서 일을 한다, 받는다라는 것도 요 W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는 프레셔 압력, V는 볼륨 부피, T는 템퍼레처 온도 이렇게 해서 온도, 부피, 압력의 업다운을 전부 다 서술형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교재였어요. 이 자료가 직보 때 나갔던 자료예요. 제가 이제 모든 문항을 이 정도 깊이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사실 어머님들이 이제 물리 공부 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짧고 간략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모두 2호 수특이 출처였고요. 3번도 수특입니다. 완전 동일하죠? 그리고 역시나 이 수특 원문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는 이걸로 낼 수 있는 변형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 시험지에 있는 문제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두 번, 세 번을 수업 시간에 이미 노출이 된 상태의 그런 시험지였어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문 그대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좀 달랐겠지만 역시나 직보 때 나눠줬던 자료는 이게 요것을 바탕으로 훨씬 더 많은 디테일들을 대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제가 있었죠. 자, 5번도 전기 파트인데 얘도 이 그림을 빼고 그림에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비슷하고 내용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이라는 단원의 이제 기초 이론에 관한 거예요. 기초 이론 공부는 우리는 이제 언제 했느냐? 사실 내신 기간 동안에는 기초 이론을 아주 일부만 했어요. 코어 이론 부분만 했었고 처음에 1, 2, 3강, 4강 정도 때 이제 코어 이론만 했었거든요. 그때 요 퀴즈를 채우는 과정에서 이 문항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7번은 이제 연력학이고요. 그래프 완전 동일하죠. 역시나 출처는 이오 수특이에요. 그리고 원문 문제도 이제 객관식이었는데 요거 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제가 다시 구성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답할 줄 알면은 이제 뭘 묻든 간에 다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8번 연력학은 이제 비가역 과정에 대한 기초 이론이고요. 이거는 이론 퀴즈, 코어 부분만 공부했을 때 이제 이거 하게 되는데 아마도 얘는 스킵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쉽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유성고의 전체 시험의 총평 자체가 난이도가 낮아요. 100점이 8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8명 중에 이제 3명은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 나왔고요. 계속 갈게요. 자, 전기 파트 이 두 가지는 이제 원자핵 발견 그리고 전자의 발견에 관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수특 원문 문제가 그대로 나온 상황입니다. 연력학이 이번에 비중이 좀 많았어요. 시험 범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동일한 문제이냐? 그래프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A, B로 가는 요만큼은 이제 삭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등원과 단열 과정 이 두 가지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얘는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호수특 3점짜리 문항을 해결을 할 줄 알면은 얘는 더 쉬운 문제입니다. 역시나 직보 때 나눴던 자료 안에는 이 그래프로 낼 수 있는 더 디테일한 서술형 문제들이 들어 있었어요. 전기 파트고요.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뉴턴 문제고요. 숫자가 변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5mg다. 이제 이번에는 원문에서는 이제 힘의 크기는 2분의 7mg다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변형 문제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직보 때 나눠줬던 자료 안에 어, 궁극적으로 이제 이 유형에 관해서 풀 줄 아는지를 서술형으로 묻는 거예요. 운동방정식이라는 거를 쓸 줄 아는지. 그래서 얘네들을 쓸 줄 알면은 숫자가 바뀌어도 바뀐 숫자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같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쿨롱힘 전기 파트의 킬러 문제인데요.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염려했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쿨롱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교재에다가 이제 고3 기출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 고3 기출에 들어있는 쿨롱힘은 번호가 이제 18번 아니면 19번 이제 킬러라는 뜻입니다. 20번이 에너지 킬러고 18번, 19번이 자기의 킬러가 나오거나 이제 전기의 킬러가 나오는데 쿨롱임을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래서 우리가 직본 날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쿨롱임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졌었죠.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영역을 골고루 다 많이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만약에 쿨롱임이 어렵게 나오면 아무도 못 맞출 거다. 그럼 나도 틀리면 되는 거고 모두가 틀릴 거고 쿨롱임이 쉽게 나온다면 그때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쿨롱임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오수특의 동일한 상태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질문하는 게 좀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얘를 대답할 수 있다는 거는 얘네들의 전하량의 종류와 크기에 관한 이해를 다 모두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이거 풀 줄 알면 얘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문제가 총 24개입니다. 우리가 13번 반절 정도 왔어요. 자, 운동량 이호수투 문제 그대로 나온 거고요.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연력학 3점짜리 문제였어요. 얘 숫자만 바뀐 건데 A가 B의 3분의 2배이다. 그리고
이제 기출에서는 이제 4분의 1b이다. 여기 숫자를 바꿔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기반으로 이게 원문 문제예요. 이호수특의 이 문제를 기반으로 변형 문제. 그러니까 숫자를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이 메커니즘 자체를 이제 서술형으로 쓰는 그런 문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할 줄 알면은 바뀐 숫자만 대입하면은 역시나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림도 똑같고 여기 학생 A, B의 코멘트도 완벽하게 다 동일한 상태고요. 학생 C의 코멘트만 달라요. 특수상대성의 이제 기본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사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다음 에너지 단원이고요. 역시나 출처가 2호 수특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5V고 여기 3V인데 여기는 이제 4V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숫자만 바뀐 상태고요. 이 원문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요 값이 맞는지 틀린지를 직접 계산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그 계산하는 과정을 겪어내면은 요 숫자만 바뀌는 거는 역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리에서 등장하는 수학은 아주 쉬워요. 연립 1차 방정식밖에 안 나와요. 2차 방정식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식을 짤 줄 아는지 그것이 포인트죠. 아, 18번은 이제 뉴턴 단원인데 이 문제 상황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묻는 내용만 좀 다른데 역시나 요거 또 직보 때 나눠졌던 자료에서는 운동 방정식을 쓰라라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운동 방정식을 쓰면 이게 숫자를 바꿔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요거 해결할 줄 알면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상대론 요거 3점짜리고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처음 만나면은 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호 수특이 우리 수업 시간에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고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제 직보 때 나눠줬던 자료, 서술형으로 이런 질문들을 대답할 줄 알아야 돼. 걔네들의 원리는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원리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서술형 문제, 직보 때 나눠준 이 서술형 문제는 난이도가 더 높아요. 이 학교 시험에서 봤던 것들보다. 그래서 더 난이도가 높은 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쉽죠. 그리고 이거를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역시 해줬고, 그리고 이 유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호수특에서 대부분이 나왔는데 이호수특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답안서로 이미 설명을 다 해준 상태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가 내신을 유성고 같은 경우는 6 플러스 1을 했는데 5강, 6강은 이 이호수특을 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지도를 해줬던 내용입니다. 자, 20번 등가속도 문제고요. 이 빗면에서의 충돌 문제인데 이거는 꼭 수특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든 대부분의 교재에 이 문제들은 굉장히 문항수가 많습니다. 특히 저는 교재 물량을 좀 많이 집어넣어요. 많이 집어넣어서 숙제를 다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넣어주는데 그 숙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빗면 위의 충돌은 거의 뭐 5번에서 10번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이제 그런 문항이 됩니다. 숫자만 바꿔서 낸 거예요. 여기 6m/s고 여기는 3m/s고. 역시 얘만 처음 보면은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유성고 친구들은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당연히 얘를 다 반복을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어야겠죠. 사실은.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같은 상황에서 만든 서술형 문제예요. 직보 때 나눠줬던 자료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공식과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 서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거 할 줄 알면은 숫자만 바꿔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게 요 이호수통 문제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처음 만나면 못 풀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난이도고요. 당연히 이호수특 안에 들어 있었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했습니다. 이 빗면에 마찰 구간이 있는 문제가 에너지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표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2번 이상 풀어줬어요.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풀이를 다 해주고 이해했니? 아이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몇 명이나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 싶으면은 오케이 좋아 선생님이 다시 해줄게. 그래서 두 번을 해주고 또 어쩔 때는 같은 문제를 그 자리에서 세 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처음 해줬을 때보다는 두 번째 더 많은 인원들이 이해를 하고 세 번째는 더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누구든 할 수 있어. 반복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모든 문제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풀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복습을 해. 아이들이 복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이 문제도 다 공부가 됐었던 문제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이거 상대론의 3점짜리 문제고요. 이렇게 가로, 세로 움직임이 병합되어 있는 문제는 흔하지는 않죠. 역시나 이호수툭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처음 만나면 쉽지 않은 거고요. 동지성의 상대성이라는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만 찾는 룰이 또 있어요. 룰 1, 룰 2, 답만 찾는 방식 그런 것도 다 이제 훈련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역시 얘도 난이도가 있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어, 굉장히 정성 들여서 풀이를 했었죠. 굉장히 정성 들여서 풀이를 했었어요. 천천히 했고 이거 분명히 반복했습니다. 두 번, 세 번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반복을 했고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봐야지. 혹은 어려우니까 안 해야지.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안 하거나 아니면 다시 봐야지라고 맘먹고 다 안 하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자꾸 공부를 그렇게 미루니까 이 문제도 분명히 수업 시간에 다시 할게, 다시 해줄게 하면서 두 번 이상은 무조건 했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유성고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호 수특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낸 성과, 우리 반의 이제 성과를 보면은 만점이 3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90점 이상, 90점이 컷이 되게 이번에 시험이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90점 이상 이제 2컷입니다, 이게. 2컷이 95점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95점을 넘겨도 2컷밖에 안 되는. 이 100점이 8명이 나왔고 1등급이 7명인 상황인데 요 100점 8명이 전부 다 아마 1등급이 될 겁니다. 그중에 3명이 이제 우리 반에서 나왔고요. 이 하나만 틀려도 96점, 95점대가 돼요. 근데 사실 하나 틀리는 거는 인간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저도 물리 좋아하고 많이 했지만 하나 정도는 틀릴 때가 많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 틀린 친구들까지 전부 다 매우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 친구들 계속 노력 유지해주면은 당연히 기말에도 100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다 맞는 데는 사실 좀 운이 좀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나면은 학생들이도 어머님들도 아마 이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이호수툭에서 대부분 다 나왔네. 그러면은 이호수툭만 공부하면은 되겠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내신이 아니에요. 이 변형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쉽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호수통만 3번, 4번 반복을 했어. 그럼 숫자만 바꾸면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왜냐면 애초에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면 이미 답을 외워버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호수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인지가 된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5강부터였어요. 5강. 그래서 1, 2, 3, 4강은 제가 준비한 그 루틴대로 공부를 따로 시키는 중이었고 5강 때 학교에서 프린트가 딱 들어왔죠. 그 타이밍에. 그리고 이호수특이었고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은행 타입으로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짙다. 그런데 전년도 유성고랑 그 전년도 유성고는 그럼 이호스톡 기준했냐? 아닙니다. 완전히 출처가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출을 잘 공부를 해둬야 이번 시험을 잘 보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출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정도로 말할 정도예요. 4%도 아니라 저는 기출의 의미를 한 0.4% 정도 봐요. 이런 식으로 냈던 적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삼아야지. 자, 왜 그러냐면 공부를 이미 못 안 한 친구들은 기출을 풀으라고 시켜도 어차피 기출을 못 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을 세 번, 네 번 학습을 시켜놔도 어차피 올해 시험을 못 봐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작년 기출이 실제로 올해 나온 시험과 연관성이 있던 없던 간에 그냥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기출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출을 반드시 풀어야 되라는 그 생각은 사실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출에 관한 분석과 기억은 누가 하고 있어야 되냐면 강사가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 대비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학교 프린터가 무조건 영순이에요. 그래서 이호수투기 딱 등장을 하면은 이미 배포한 교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타이밍에 다 합치면 문제가 1000개가 넘었는데 학생들한테 지금부터는 무조건 수특 이호수특이 영순위가 되니까 이 숙제는 먼저 하여라.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수특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공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애는 어떻게 내공을 높이는 걸 합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네 가지를 물어보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애는 기초가 없어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두 바퀴를 돌았어요. 뭐 우리 애는 뭐 쉬운 건 하는데 힘안을 못해요. 혹은 우리 애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그냥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기초가 없어요라는 거는 방학 동안에 선행을 좀 안 했다는 얘기인데 다른 학생들은 보통 방학 때 최소 뭐 9강짜리를 3시간씩 오게 되면은 3, 9, 27이니까 벌써 3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30시간 공부를 안 해놨어. 그런데 어떻게 해? 라고 물으면 이거는 이런 표현을 쓰죠. 밥 한 숟갈에 이제 배부르랴. 그래서 노력을 덜 했는데 잘 되길 바라는 거니까 사실 말이 안 되고 또 한 바퀴 돌았어요, 두 바퀴 돌았어요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일반고도 수업을 하지만 과거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애들이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선행을 몇 바퀴 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장에서 문제를 풀라고 시키면은 그 대부분이 사실은 겉핥기예요. 대부분이. 대전에서도 지난 겨울에 중3 애들 대상으로 수업이 선행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은 이제 굉장히 엘리트 반 수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 바퀴를 돌아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완성도가 높은데 사실은 대다수가 한 바퀴 돌아였어요가 주는 의미는 본 적이 있어라는 것뿐이지 아주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해요. 그래도 막상 내신을 시작을 하면은 겨울방학 때 한 친구랑 안 한 친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초반에 흡수하는 정도의 속도가 차이가 나고 이 공부라는 게 빈익빈 부익부다 보니까 그 초반에 나는 속도차가 결국엔 뒤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 애는 심화를 못해요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쉬운 거랑 중간 것도 아직은 충분히 풀 능력이 없어요. 그 풀 능력이 없는 거는 이제 다른 물화생지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물리 전공자고 화생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화생지를 다 툴을 했고 특히 화학이나 지학 같은 거는 경시대회 수준까지 다 공부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외웠다고 해결되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나 지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하면은 한 반타작 이상은 일단 문제들이 풀려요. 근데 역학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역학은 이론을 다 외워놔도 10개 중에 하나도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초반에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5개, 10개밖에 안 풀었는데 저절로 심화가 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특정 파트를 보통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풀고 나야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공부가 부족한 거야. 자, 우리 애는 이해는 하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요. 제가 설명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이해는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이해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일단 대부분 이해를 시켜요. 그게 강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해가 됐다고 공부가 된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한 시점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 풀고 틀리고 백업하고 체득하고 이걸 몇십 개 하고 나서야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된 시점은. 물론 현장에서는 아예 이해도 못한 친구들도 존재해요. 근데 이해를 했어? 그럼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거기서 말한 공부는 50개 정도는 틀려보고 50개 정도는 다시 해내고 외우고 소단원 하나마다 이 정도 분량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한 거죠. 그냥 다 공부를 아직 안 한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많이 써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머님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또 원하시죠.
우리 아이의 특성과 약점에 맞는 그런 수업, 클리닉, 솔루션 이런 거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실함과 불성실함 이제 그 차이뿐입니다. 저는 고대에서 고려대 학생들 일반 물리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세종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종과고 애들은 고대 1학년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걔네들이 이제 물원물투 일반 물리를 배우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반고의 A급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영재센터에서 더 어린 애들도 지도해보고 저는 가르치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스펙트럼 자체가. 근데 이 중에서 얘는 이런 특성이 있고 얘는 이런 게 약하구나의 차이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성실과 불성실은 딱 그 차이입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다 이제 학습 가이드를 좀 넣어뒀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습 가이드 크게 물리 공부는 이제 세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초 이론 마스터.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가 가장 외울 게 적어요. 외울 게 적은데 일단 최소한 외우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외운다는 게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한 페이지를 외우든 두 페이지를 외우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 암기를 해야 되고 요게 소단원마다 세 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유성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얼마큼이었냐면은 여러 가지 운동, 뉴턴, 운동량, 에너지, 연력학, 상대론, 전기. 자, 그러면 7개의 소단원이죠. 그리고 각 소단원이 약 A4 3페이지 정도 외울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총 한 20페이지 정도를 이해를 기반으로 외워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완전 공부의 시작이에요. 자, 소단원당 역량에 따라서 3시간에서 6시간 이건 무슨 표현인 거냐면은 제가 보통 소단원 하나 이론 수업만 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 지도한 내용을 압축해서 3페이지짜리 이론 퀴즈를 만드는데 당일 모든 걸 외워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날 배운 걸 싹 다. 물론 이 친구들은 물리가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보통 이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은 소단원 하나에 가져가야 될, 외워야 될 이론을 한 90% 가까이 다 외우는 상태가 되고요. 어, 물리를 못한다가 아니라 공부, 학습이라는 것 자체에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평균 등급, 이제 5등급 전후거나 더 밑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럼 이 친구들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려면 내가 한 번 말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두 번을 말을 해주면 되고 그럼 그 친구 입장에서는 모든 수업이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부 자체에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암기도 빨라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 뇌구조에 관한 이제 그런 배경 지식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다른 영상 때 또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 다 이제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암기도 빠르고 이해도 빠르고 암기도 빠르니까 이제 소단원 하나를 다 흡수하는데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공부, 학습 같은 거에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제 6시간,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유성고가 시험 범위가 소단원 7개였어요. 그럼 6, 7에 40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친구들은 일단 이론 공부에만 한 40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아직 한 문제도 안 풀었고 이론 공부를 하는 데만 40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40시간씩 시간을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왜냐면 이미 그만큼씩 공부를 투자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비단 물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항상 다 쫓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초 이론도 마스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들어가고 그럼 이미 문제풀이를 10개를 해주면 그중에서 2개, 3개밖에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오래 걸리더라도 이 기초이론 마스터하는 단계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유성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를 하는 동안에 이 기초 이론 수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면은 일단은 방학 동안에 수업을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대다수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그 공부를 못해서 내신 대비가 만약에 처음이라면은 이 기초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상을 다 무료로 줬었어요. 그 굉장히 얇은 교재도 PDF로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기초 이론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했으니까 그럼 자기가 시간을 더 내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고 자 기초 이론이 다 마스터가 되고 나면은 이제 내공을 쌓는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내공을 쌓는 공부는 뭐냐면은
뭐랑 대비를 시키고 싶어서 내공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직 학교 프린트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지 않아요. 학교 프린트만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내공을 쌓는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학교 프린트가 어느 타이밍에 나오든 간에 학교 프린트를 손을 받았을 때 이미 풀 줄 아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학교 프린트가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여기 있는 걸 풀 줄 아니?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 전에 이미 공부를 마치고 있었어야 돼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다 시험을 잘 보고요. 학교 프린트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뭐 반절은 몰라요. 대다수는 몰라요. 그러면 사실 이미 타이밍이 많이 늦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학교 프린트를 이제 들이라고 표현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시키되 사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너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그래도 그나마 있는 힘껏 퍼포먼스 점수가 나오게끔 하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지. 사실 학교 프린트에 본격적으로 그 문제들을 받기 전에 공부가 이미 맞춰져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해요. 자, 이 내공을 쌓는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론 공부를 마치고 예제를 조금만 풀어주고 나면은 숙제가 막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열 문제를 풀어주고 나면 아이들이 내가 풀어준 열 문제를 복습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걸 더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풀어준 열 문제를 복습하는 게 무조건 먼저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냐? 내가 열 문제를 설명하면서 풀어줬잖아. 그러면 너도 그 열 문제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이때까지는 내가 풀어준 거 말고 다른 걸 아직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먹여준 거를 일단 완전히 소화하는 게 항상 먼저예요. 그래서 풀어준 문제를 반복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내가 열 문제를 풀어줬으면 이 열 문제를 한 번씩 복습하고 다른 걸 더 풀어야지? 아니요. 제가 풀어준 열 문제를 그냥 한 세 번씩 더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이제 숙제를 하다 보면은 안 풀려요. 안 풀리고 해설 보고 풀게 되고 틀리게 되고 뭐 열 문제 중에서 뭐 한 일곱 문제 틀리고 하는데 이거 정상이에요. 이때부터는 내가 이게 답이 뭔지 알아내겠어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초보 단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체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제가 프로젝트를 반복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접근하는구나라는 거를 베끼고 따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 풀어진 문제를 가지고 숙제를 하는 동안에도 해설을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해설을 봤더니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구나라는 걸 보고 따라하는 그런 체득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해요. 이렇게 체득하는 문제를 이제 한 소단원당 한 50개 이상은 이제 반복을 해서 거의 외운 상태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줄 알면 그 이후로 이제 새로운 문제를 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이 급해요. 급하고 급하다기보다 욕심이 많죠. 요만큼밖에 노력이 안 했는데 저절로 잘 되길 바라는 욕심. 나한테 배운 거를 반복해서 할 줄 아는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만약에 5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이 되면 1개밖에 할 줄 몰라요. 이 4개는 다 이미 잊어버리고 복습을 안 한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5개를 또 알려줘 봤자 결국에는 또 1개만 남아서 2개밖에 기억을 못 하겠죠.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한 거를 잊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언가 더 하나 가져와서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들어왔던 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내공을 쌓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하는 동안에 이제 중후반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프린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바람직한 학교에서는 연습 문제 혹은 이제 여기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배포되기 시작해요. 얘를 이제 요 타이밍에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 중에 대부분은 이미 할 줄 아는 상태였어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학교 프린트를 이제 한 번, 두 번 풀고 나면은 할 줄 알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키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하냐?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가 보통 갱지예요. 싼 종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요즘에 태블릿이 많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태블릿에 풀고 그 갱지 학교에서 받은 프린터를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풀려고 계속 새 거인 상태로 놔둬요. 특히 성적이 잘 나오는 성실한 여학생들이 좀 그래요. 유성고는 안에 여학생이 없었지만 제 연합반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반에는 성실한 친구들은 이제 제 직보할 때 보면은 학교 프린트 좀 보자.
너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 왜 한 번도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태블릿에 이미 여러 번을 푼 상태고 요거는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더 풀려고 새 거로 놔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학교 프린트를 받았을 때 이미 풀 줄 아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려고 마음 먹는 거. 유성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5강 때 딱 나왔어요. 5강 때 나왔을 때가 그때가 4월 8일인가 그래요. 그럼 시험 때까지 약 3주,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무조건 학프를 반복시켜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5강 때 학교 프린터가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그날 배포해줬고 이걸 다 푸는 게 첫 번째 숙제. 그리고 6강 때 그때가 종강이었죠. 6강 때 똑같은 프린트를 한 번 더 줬어요. 왜냐면 스스로 알아서 여러 번 반복하는 애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두 번 안 풀려갈 테니까 그거를 줬고 그 다음에 직보 때 그 이오 수특의 서술형 변형 문제를 직보 때 또 줍니다. 이거는 시험 전날에 줬으니까 영순위로 무조건 봐야 돼라는 그 얘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자, 내용을 조금 더 가자면은 이제 하단 부분의 내용이 유성고에서 이제 1강, 3강, 이제 3, 5강, 그다음 5, 6강 중 이제 무엇을 이제 했었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 3강은 이제 이륙수특 우리가 시작은 이륙수특으로 했어요. 이게 메인 교재예요. 제 수업의 메인 교재. 그래서 모든 이 점을 풀면서 코 이론만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퀴즈를 봤을 때는 문풀 퀴즈를 봤었고요. 그다음에 3호강은 그 총 5건의 교재가 나갔습니다. 다 쌓아서 보면 두께가 엄청나요. 그 숙제를 어차피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역량껏 개개인의 역량이 다르니까 자기가 100개 할 수 있는 사람 100개 하고 30개 할 수 있는 사람 30개 하고 일단 역량껏 최대한 많이 해라. 그리고 그 숙제를 내주고 나면은 그 문제들을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5강 때는 학교 프린트가 딱 들어왔고 이게 이호수퉁인 게 확인되고 나서는 그것에 맞는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이제 다 풀어오는 숙제 2번을 내줬고 그리고 그것의 서술형 변형 문제를 훈련할 수 있도록 직보 시간에 또 나눠줬고 이제 유성고는 그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기말 대비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일단은 기초 이론 마스터하는 게 사실 먼저예요. 만전데 기초 이론을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성고가 집중이 쓰고 시험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 기초 이론을 다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개강을 딱 하고 나면은 수업 1강 때는 아니고 1강 때 수강 인원을 확인하고 나면은 2강 때 내가 이 퀴즈를 볼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이론 영상을 먼저 줄 겁니다. 이론 영상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코어 이론은 수업을 하고 내가 안 해준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집에 가서 공부를 추가로 더 해와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걸 이제 퀴즈를 함으로써 기초 이론을 마스터하도록 점검할 거고요. 요게 이제 기말을 시작하면은 초반에 1, 2, 3강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게 자기랑 파동이랑 이중성 이제 세 개 파트고 이제 수특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동안에 아마 3강 정도를 커버하게 될 겁니다. 자, 대표 예제는 원래는 기존에는 2륙 수특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2호 수특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호 수특으로 전환해서 이걸로 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중간고사가 2륙 수특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해서 기말도 그럴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올인을 하면은 안 돼요. 올인을 하면 안 되고 또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누적 범위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 상대로는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머리가 다 리셋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퀴즈를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퀴즈를 보고 틀린 문제를 공부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문프로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쫓겨요. 쫓길 수밖에 없는 게 집중이수 학교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고 자, 그래서 요거를 클리닉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거고 유성고가 이제 화요일 다시 반회 시작을 하니까 마치고 나면은 곧바로 클리닉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 뒷부분에 만약에 수업이 있으면 다른 클리닉 타임에 올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수업 직후에 이어지는 클리닉에 하면은 됩니다. 제가 클리닉에는 조교를 이제 2명 정도를 항상 준비를 해 놨고요. 클리닉 시간도 일, 월, 화 일요일 날 8시간, 그 다음에 월, 화에 4시간, 4시간, 클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물량치기는 유지를 할 겁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다 못할 만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나눠주는 교재는 이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똑똑한 친구가 가까스로 다 할 수 있는 분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이것을 대부분을 해내는 친구가 사실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기준으로 굉장히 충분한 물량을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 역량껏 해오면 되고, 그리고 숙제 검사를 조교가 해서 숙제 그 코멘트랑 다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션을 지금 잠깐 이 타이밍에 보여드리자면은, 어, 이 노션이라는 페이지가 무엇에 관한 거냐면은, 유성고 친구들이 이제 개개인이 다 이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에 관해서는 제일 상단에는 이제 질문, 문항. 근데 만약에 직보를 첨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험 직전이 돼서 이걸 빨리 업로드를 해줘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건 이제 시험 전날 이제 급하게 올려놨던 거고, 그 다음에 직보 영상 여기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시험 분석을 하면서 직보날 나눠준 서술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PDF에 여기 다 준비해서 올려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호수톡 여기 지금 다 풀이죠. 이 풀이도 더 추가로,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계속 여기다 더 업로드를 해서 넣어줬었고요. 그 밖에 직보를 못 온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태블릿으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PDF 자료도 다 준비를 해줬었고, 그리고 우리가 각 1강, 2강, 3강, 4강마다 뭐 하는지, 숙제가 무엇인지도 다 내용이 들어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영상도 볼 수 있고, 요 노션 페이지를 학생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에 관한 거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 개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전체 학생을 보기 위한 통계 페이지고요. 학생들의 개인 페이지에는 자기 점수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클리닉 타이밍, 그 다음에 퀴즈 점수, 그 다음에 숙제 점수, 그 다음에 퀴즈는 채점이 다 돼서 스캔 해가지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PDF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은 보통 이거를 게시를 하고 나면 보통 2강에서 3강 내지 3강 타이밍에는 이걸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못 보셨다면은 아마 아이가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또 이제 확인드리고 싶은 게, 얘 보면 저기 상위에 100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퀴즈 점수가 높죠. 그 다음에 숙제 점수도 지금 얘가 13점인 이유는 여기 숙제 4번을 검사를 안 받아서 그런데, 이거 검사 받았으면 여기에 점수 아마 20점 넘었을 거예요. 보는 100점 3명은 여기 숙제 점수가 다 20점이 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들은 숙제 점수가 모자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한 게 바로 시험 점수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시험 점수로 이어지는 게 맞고. 그럼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어머님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우리 애가 숙제만 열심히 하면은 시험을 잘 보겠네. 맞는 말이죠. 근데 애초에 이 숙제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왜 그러냐? 공부가 되어 있어야 숙제를 할 수가 있고, 공부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기초 이론도 다 공부를 마스터를 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풀어준 대표 예제들도 복습이 다 됐으며,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서야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숙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아예 한 문제를 풀고 못 풀고의 차이가 아니라, 누군가는 한 문제 푸는데 3분이 걸리고 누군가는 한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리면은 30분씩 시간이 걸리는 친구가 숙제를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친구는 사실 1단계부터 다시 내려가야 돼요. 1단계부터 다시 내려가 가지고 기초 이론 공부부터 다시 하고, 그다음에 내가 풀어준 것부터 다시 하고. 아니,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수도 없이 하고, 기초론이 필요하면 영상을 주겠다 그래서 영상도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시간을 써야 됩니다. 시간 투자한 만큼만 나와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너무 강제적으로 푸시하기가 어려운 게, 물리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사실 비단 물리만 안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과로서 중요한 게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 공부도 안 돼 있을 거고, 수물화생지가 다 안 돼 있으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지금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리도 이만큼, 화학도 이만큼, 뭐 수학도 이만큼. 뭐 엄마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미션은 항상 최대치, 맥시멈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최대한 역량껏 수행을 해내라 라고 돌아가는 게 제가 하는 수업의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1월화에 조교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때 와서 질의 질문해도 좋고 퀴즈를 봐도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밑에 있는 이야기 조금 더 갈게요. 물량치기는 유지를 합니다. 있는 힘껏 최대한의 자료를 구성을 해주고요. 자기 역량껏 풀어내면 됩니다. 모의고사는 우리가 유성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의고사를 이호수특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호수특의 서술형 변형,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두 문제 빼고 전부 다 나왔던 그 자료를 아이들한테 직보 시간에 쥐어주면서 이게 무조건 영순이야. 오늘 끝나고 나면 무조건 이걸 보는데 시간을 써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직보 때는 사실 뭘 훈련을 했어야 되냐면은 시간에 분명히 쫓기기 때문에 이 타임어택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그날은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죠. 모의고사를 보면서 난이도가 높은 걸로 시간에 쫓기는 시험으로 더 빨리 해야 돼, 더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시험 문제를 받으면은 그 이 훈련도 했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으면은 1번부터 빨리 풀어야 돼가 아니라 전체 시험지를 리뷰를 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그림만 딱 보고서도 준비가 된 거, 준비가 되지 않은 거. 준비가 되지 않은 거에 스톡돼서 시간이 말리기 시작하면은 뒤에 풀 줄 아는 것도 못 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이벤트가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집보 시간에는 그거를 하는데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더 높게 고3 기출로 했고, 그런 거를 집보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다음 기말 때도 이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어, 기말 대비의 방향, 궁금증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제 킬러 파트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 파트에 킬러가 있습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저기 킬러인데 우리 사실 중간 범위에서도 킬러가 쿨롱임이랑 에너지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킬러였어요. 근데 에너지는 킬러가 등장을 했죠. 왜냐면 수특 3점이 등장했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이오 수특 기반으로 냈었기 때문에 이오 수특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쿨롱 힘은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염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려운 게 나오면 어차피 모두 다 못 풀어. 그리고 쉬운 게 나오면 누구나 풀 수 있고 너도 풀 수 있으니까 거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자기 파트에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킬러인데 기말 대비를 하는 동안 저기를 너무 힘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기를 꼭 맞추게끔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저기 한 3시간을 쏟아야 돼요. 정말로 많이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 하나 빼고 다 맞추자. 요 마인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파동, 단원, 그리고 이중성에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고가 이제 중간기말 네 반을 보잖아요. 이 중에서 100점이 가능한 게 기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상대론이 쉽고요. 100점이 맞는 게 가능하고요. 킬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파동이랑 이중성에도 킬러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100점이 맞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성고 같은 경우에는 파동 이중성은 무조건 다 맞아줘야 돼요. 게다가 지금 중간고사 결과가 7명이 원래는 1등급이었는데 지금 8명이 100점이 나왔잖아요. 기발은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됩니다. 등급 따기가 지금 앞부분에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결론적으로 이오수툭에서 두 문제 빼고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오수툭만 마스터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제가 아까 노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위 100점 맞은 요 3명 있잖아요. 요 3명은 수특을 받아보기 전에 이미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보면은 퀴즈 점수도 다 굉장히 높고 숙제 점수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만 열심히 자세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겠다 이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100점 맞는 친구들은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선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등급이 막 5등급이야. 그래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은 수톡만 공부해도 돼요. 그리고 내 수업에서는 이호 수톡 위주로 수업을 해줄 테니까 와서 시키는 것만 하세요, 제발. 그러면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탄을 치게끔 해드릴 거고 100점을 맞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호 수톡을 진입하기 전에 내가 주는 기본 교재랑 서플리멘터리 교재들로 가지고 내공을 쌓이는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을 할 건데 또 이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호소통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기말고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간고사가 지금 평균이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학기 전체의 평균을 조절하려면 기말은 난이도가 높아야 되고,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출처로 예고되지 않은 문제들 갖고 오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호수톡에 올인한다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우리 학생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석하지 마세요.
3시간 빠진 거 영상 보고 백업해야지. 그 영상 시간 내기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 나랑 할 때보다 더 밀도 높은 공부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현장에 오세요. 숙제를 못해서 혼날까봐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현장에 오세요. 퀴즈를 못 봐서 혼날까봐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현장에 오세요. 현장에 와서 같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공부하니까 반드시 결석하지 말고 오도록 하세요. 직보 때 나눠줬던 자료가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6번의 수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직보 때 나눠줬던 그 중철 자료 그거 다 보기만 했으면은 이번 시험은 2개 빼고 다 맞아요. 아니지. 그 2개도 쉬운 거였으니까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직보 날만 공부하면 돼? 아니죠. 직보 날 나눴던 자료도 엄청 두꺼워요. 이게 평소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당일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이미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친구들이나 빨리빨리 볼 수 있고 다시 재흡수가 가능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준비하고 많이 성실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은 적당히 이만큼 하면 돼 없고요. 나는 항상 최대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역량껏 최대한 쫓아오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야기를 항상 시작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다른 학교 영상들도 제가 업로드를 할 계획이고요. 어머님들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담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자 밴드에 먼저 올라갈 테니까 밴드에 댓글로 써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참고를 해서 그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유성국계 됐고 어, 대선국거 올라갈 거고요. 대전국거 올라갈 거고요. 충남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연합반도 어느 정도 가이드가 가면서 시험지가 확보된 것들 분석 자료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정훈입니다.